이번 시간에는 빈도 분석부터 회귀 분석까지 간단한 통계 분석을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연구 설계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연구 모형을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룹 설정을 한 건데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은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Window S 키를 누르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안에 넣고요. 이 그림은 개체 속성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얘가 그 엔터를 넣을 때도 글자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조금 작게 리사이즈를 하고요. 네, 이런 연구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응답을 받은 것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연구를 할 건데, 직무 스트레스에는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들이 각각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렇게 가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1, 2, 3,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설문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독립변수 직무 스트레스를 1번부터 13번까지 있고 종속변수는 의지 의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이론과 이직 의도 이론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연구 고찰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 빈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적 특성을 먼저 할 건데요. 분석, 통계, 빈도 분석 이렇게 해서 젠더, 메리지, 에이지, 에듀케이션 이것을 먼저 보고 유효한 게 300개 있고 미싱 밸류가 제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도 분석에서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젠더를 보면 피메일이 135명, 45.0%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135, 45.0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남자는 165, 55%, 55.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거는 미혼이 싱글 150명, 144 기타 6명 그리고 50.0%, 48.0%,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지를 먼저 적기 전에 에듀케이션을 먼저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이 4명, 11.0%.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에 연령을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메뉴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트랜스폼 메뉴 누르고 리코드를 하는데 다른 변수로 리코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변수를 리코드를 하냐면 age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나눌 거고요. age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지 않고 age 구분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라벨에다가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값을 어떻게 바꾸냐면 age 구분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 19세부터 34세 이하 이걸 청년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어떤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0으로 일단 청년은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은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35세부터 100세까지 그 이상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35세 이상이면 1로 바꿔라 라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ontinue를 눌러봅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변환했다 라는 게 써있죠. Record Age를 19에서 34는 0, 35 이상이면 1 이것을 Age 구분에다가 넣어라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Age 구분이라는 게 나왔고요. Age 구분 값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e가 43세이면 1, 28세이면 0, age 구분을 했기 때문에 빈도 분석을 다시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 결과 0, 이 86, 여기 86을 적었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214명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었습니다. 이제 요인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요인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분석 들어가서 Dimension Reduction 팩터 차원 축소 그 다음에 요인을 선택해서 IND로 시작하는 독립 변수들 다 넣고 종속 변수는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속 변수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독립 변수만 넣겠습니다.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체크를 하시고요. 로테이션은 베리맥스로 하겠습니다. 옵션은 사이즈 순서대로 나오기를 하고 0.3 이하는 안 보여줘도 된다 라고 하고 OK를 눌러봅니다.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요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KMO가 나왔죠. KMO에서 0.910 나왔고 높은 수치가 나왔으니까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성에서 0.348 나온 거는 너무 혼자 너무 낮으니까 제외를 해야겠습니다. 열 번째 뭐 관련성이라고 돼 있는 것 열 번째 제거를 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KMO부터 다시 보면 높게 나왔고 여기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공통성이 그 다음에 총 분산 설명력도 좋게 나왔고 로테이션을 보면 이게 첫 번째 요인으로 묶여져 있고 두 번째 요인으로 세 번째 요인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개가 두 개의 값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를 요인 첫 번째 것으로 넣을지 두 번째 것으로 넣을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것을 제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를 제거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KMO 괜찮고요. 로테이션 된 것을 보면 이렇게 0.8이고 0.3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두 번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세 개의 요인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밑에 세 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이미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내용을 보면 역할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애매한 지시, 모순된 지시 뭐 이런 것들이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역할 과부하 두 번째 요인으로 묶인 게 책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역할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죠. 그 다음에 모호성, 불명확하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책임도 불명확하고 한계가 애매하다라는 게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것을 여기에 카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도 해야겠죠. 종속 변수 여기 있는 것을 다 지우고 종속 변수를 놓고 요인 분석을 하면 KMO 값과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 분산 높고 요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회전은 되지 않고 그냥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직 의도, 팩터 이직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인 분석 처음에 KMO 이걸 보면 KMO 값이 0.891이 나왔습니다. 0.891이라고 KMO 0.891이라고 썼고요. 그 밑에 2111.445라고 되어 있는 거 적고 P값 0.00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성을 적는데 먼저 로테이션 된 거를 먼저 볼게요. 로테이션 된 거를 보면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설문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값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도 여기 적으면 됩니다. 세 번째도 여기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공통성을 또 적어야 되는데 두 번째 거가 0.860, 네, 0.860이고 그 다음에 적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모순된 지시 0.834, 0.834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공통성 값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값을 보면 1보다 높은 것들을 이제 적게 했으니까 첫 번째 요인이 3.25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843, 세 번째가 2.329, 그리고 분산 설명력이 29.586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종속 변수도 마찬가지로 적었고요. 종속 변수에서는 로테이션 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거를 먼저 적고 0.928, 0.927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926, 0.919, 0.918 이렇게 적고 두 번째에 대한 변수 이름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성에 가서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0.862가 되겠죠. 0.862를 먼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고유값은 4.267이 되겠죠. 분산 설명력이 85.347, 347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다 채울 수 있고요. 크롬바 알파 값을 넣을 수 있는데요. 분석 메뉴를 누르고 스케일 누르고 신뢰성 눌러서 첫 번째 거를 보면 1, 2, 3, 4번이 다 들어가면 되죠. 1, 2, 3, 4번에 해당하는 것 넣고 OK를 누르면 0.931이 나옵니다. 0.93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다시 해보면 이걸 빼고 4, 5, 5, 6, 7은 제거했고 8, 9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85가 나왔습니다. 0.855. 종속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속 변수도 5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되겠죠. 넣고 써서 957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57. 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종속 변수에 대한 결과를 보면 KMO가 0.910이니까 여기도 다 적어야 됩니다. 0.910. 그 다음에 1602, 1602.479 그리고 P는 0.001보다 작다 라고 쓰는 거죠. 여기 내용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요인 분석을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평균값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트 변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AVE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이라고 평균값 이름을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 역할 갈등은 첫 번째 것 더하기 플러스 두 번째 것 플러스 세 번째 것 플러스 네 번째 거를 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야겠죠. 4를 해서 두 번째는 역할 갈등, 두 번째는 역할 과부하입니다. 변수가 4개가 있었고요. 5번부터 5번 플러스 6번 플러스 7번은 제거했었고 8번 플러스 9번 해서 나누기 4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10번이 제거가 된 거고 11번부터 하는 거죠. 11번, 12번, 13번 3개를 했고 나누기 3 하고 역할 과부하가 아니라 역할 모호성입니다. 역할 모호성을 해서 네, 해보면 네, 이렇게 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봐야겠죠. 분석에서 correlate 네, 해서 평균값을 넣고 계산한 평균값을 넣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0.632 그리고 별표가 2개가 유의하다는 게 2개가 나오죠. 0.400 이렇게 0.429 이 별표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글자 모양에서 첨도 이거를 누른 겁니다. 첨도를 빼고 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팩터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리그레션을 그냥 해보면 되죠. 리그레션 리니어를 해서 평균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회전해서 각기 분리된 팩터 요인을 넣는 겁니다. 이직 의도가 종속 변수가 되고요. 3개가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형이 적합한지 나타나고요. 여기에 모형 R 스퀘어 값이랑 adjusted R 스퀘어 값, 그 다음에 F 값을 입력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제일 중요하죠. 개수가 t값을 보면 네, 알 수 있는데 t값과 p값을 보면 t와 p를 보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역할 모호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0.07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0.070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다중 회귀 분석 결과 R스퀘어 값이 0.231, 조정된 R스퀘어 값이 0.223으로 나타났고 F 값은 얼마. 그래서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스트레스 중에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이 두 가지는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역할 모호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수값이 유의한 것 중에서 개수를 보고 제일 큰 것을 가장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중에서 역할 과부하가 이직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에서 설명을 쓸 때 공통성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서 뭐 몇 번 문항, 어떤 문항은 버렸다, 제거했다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